안녕하세요. 지식교양 채널 언어의 정원입니다. 오늘 요약해드릴 고전 필독서는 과학자 칼 세이건의 대표작 코스모스입니다. 이 책은 원래 책으로 나오기 전에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어요. 다큐가 유명해지자 역으로 책이 발간된 케이스죠. 사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일부 내용 중에는 수정되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명왕성이 이제는 중력이 약하다는 게 밝혀져서 더 이상 행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저자가 행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기술한 것이나 아니면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던 흔적이 있을 거라고 칼 세이건은 말했지만 지금까지 탐사한 바로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이렇게 오류라면 오류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약간은 있어서 종종 걸러있기는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일단 너무나 무척 유명하고요. 읽을 만한 가치가 아직도 충분하다고 평가받는 책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장대한 서사로 우주의 역사를 전방위로 읊은 책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잠시 후 강의 중에도 더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 책은 단순히 천문학만 다룬 책이 아니에요. 진화생물학적인 측면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역사학, 과학자 열전, 미래학, 기후학 이렇게 무척 다양한 성격의 학술적인 논의들이 한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다방면으로 유식해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그런데 책 두께 자체가 너무 비인간적으로 압도적이어서 사실 읽기 조금 꺼려지기는 하죠. 애초에 다큐 자체가 이미 13편으로 10편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책 분량도 이렇게 두껍고 어마어마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에서 바로 이 살인적인 두께의 책을 제가 한 방에 제대로 요약 정리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두꺼운 책도 사실 핵심만 정확히 추출한다면 요약 정리하는 일이 그리 불가능한 것만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책 코스모스의 우주 탐험을 한번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두꺼운 책의 핵심 내용을 한 방에 그리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한 방에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면 그냥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화가 폴 고갱이 그린 명작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무려 700쪽이 넘는 이 방대한 분량을 아주 고도로 압축해서 핵심만 정리하자면 바로 이 그림의 제목처럼 세 가지 사항으로 추격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그림처럼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책의 기본 구조예요. 성미가 급하신 분들을 위해 세 줄 요약을 미리 해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태초 후 빅뱅,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우주 물질에서 탄생했다. 자,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이 세계를 이해할 줄 아는 방식으로 진화한 존재. 그러나 코스모스 전체 속에선 티끌만도 못한 존재.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쩌면 더는 지구에서 살지 못해 제2의 삶의 터전으로서 또 다른 행성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는 외계 생명체와 조우할지도 모른다. 사실 이 책이 우주 이야기를 다룬 일종의 천문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별한 책처럼 취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스모스란 책 외에 다른 천문학 책들은 대개 우주를 설명할 때 우리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 그러니까 인간이라든가 동식물이라든가 하는 이런 유적물들, 이 유적물들을 배제한 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책 코스모스는 달라요. 이 책은 우주 속에 떠다니는 물질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 자체이고 인간이 진화하는 원리와 방식처럼 우주도 비근한 원리와 방식으로 진화 중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주와 인간, 우주와 생명체 간의 상관관계를 따져요. 우주라는 핵심 소재에 지구상의 생명체를 계속 연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천문학 책들이 우주는 우주이고 지구인은 지구인이고 이렇게 이 둘을 별개의 층이라고 전제한 채 이론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 코스모스는 그러한 측면을 비틀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단순한 천문학 책이 아니라 천문학과 진화생물학을 한데 합쳐서 그야말로 특이하고도 기념비적인 시도를 성공시킨 과학서적이라고. 칼 세이건의 주장은 이런 거죠. 빅뱅에서 모든 우주가 시작됐고 그때 파생된 탄소니, 수소니, 질소니, 산소니 하는 이런 온갖 우주 물질들 중에서 일부 물질들이 우연적이고도 결정적으로 상호작용한 나머지 지구상의 생명체란 것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물질들이 섞여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냐? 그 물질들을 일일이 외우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책을 읽을 땐 자잘한 정보들 말고 그것을 포섭하는 더 큰 틀, 더 상해의 의미로 개념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저자 칼 세이건의 의도는 우리는 저기 먼 하늘 밖 우주 세계와 별개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로부터 왔고 우주 숨결이 우리 세포 속에 심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우주 물질의 자식이란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는 겁니다. 우주, 별, 인체, 생명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근본 물질은 서로 동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인간이 별과 닮았다는 식의 논지들이 많이 나와요. 인간이 탄생하고 죽는 것처럼 별들도 출생과 사망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들, 또 지구상에서 자주 발견되는 프랙탈 구조가 우주론에도 적용된다는 얘기들, 그리고 지구상의 근본적인 물리학 법칙들이 우주 공간 속의 모든 존재에도 놀라우리만큼 잘 통용된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저자가 우주, 별, 지구, 인간이 모두 우스갯소리로 한 통 속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우주와 지구, 그리고 별과 인간의 관계를 이론론적으로 보려는 것이 책 코스모스의 기본적인 세계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서 폴 고갱의 그림에 비유한 첫 번째 질문사항의 대답이고요. 책 코스모스를 이해하는 거대한 세 조각의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 조각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는 대체 무엇이냐, 누구냐 하는 겁니다. 책 코스모스에서 칼 세이건의 말에 따르자면 우리 인간은 점차 세계와 우주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인식할 줄 아는 방식으로 진화해온 존재입니다. 방금 전에 이 책이 단순한 일개 천문학서적이 아니라 진화 생물학적인 측면이 가미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책에는 우리 인간이 원시인의 수준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주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변화했는지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챕터별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원리를 깨닫고 우주의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로서 천재적인 과학자들이었죠. 케플러, 뉴턴, 아인슈타인 등을 언급하죠. 물리학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3대 천재 과학자들이죠. 그래서 이 책은 어쩌면 위인전 내지는 역사학 책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주를 알면 알아갈수록 인간은 우주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소외감, 허탈함, 왜소함을 느낀다는 것이 칼 세이건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의 인류는 하늘에 나타난 현상을 이해하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죠. 또 시간을 인식할 때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점에 두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주의 비밀을 밝힐수록 그게 아닌 거죠. 지구는 우리 은하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인데다 우주 중심에서 보면 한낱 변두리에 위치한 행성이었던 거죠. 시쳇말로 티끌만도 못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이 시간에 관한 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에 비유하면 우리 인간은 자정이 거의 다 돼서야 나타난 존재에 불과해요. 지구의 역사만 해도 그 정도인데 우주의 역사를 24시간에 비유하면 우리 지구와 인간은 그야말로 한낱 찰나에 불과한 시간을 겪은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80세의 나이로 한평생 살다 가는 건 역시 우주 전체의 시간 흐름으로 보자면 허망하다 싶을 정도로 일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책 코스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퍼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원리를 탐구할 만큼 지적으로 발달한 존재다. 하지만 우주가 보여준 거의 영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미미하고도 미약한 존재다. 이게 바로 우리는 무엇이고 누구냐에 대한 칼 세이건의 대답입니다. 자, 이제 책 코스모스를 이해하는 마지막 퍼즐, 세 번째 조각입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총 3개의 퍼즐 조각 중에서 이 세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내용이야말로 저자 칼 세이건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요. 또 실제 자기 스스로도 평생을 과학자로 살면서 가장 열심히 추구했고 거의 천착하다시피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과연 뭐냐? 간단히 미리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선 1. 외계에는 우리 말고도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살 것이다. 2. 그리고 미래에는 그 지적 생명체와 조우할 가능성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3. 한편 우리는 이대로 환경을 오염시키며 산다면 끝내 지구를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4. CO2로 가득 차 온실 효과로 불지옥이 되어버린 금성처럼
지구도 언젠가 불지옥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행성으로 터전을 옮겨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영어 약칭으로 외계 생명체를 소위 ET라고 하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로도 유명한 그 ET. 그 ET도 바로 이 약칭이에요.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는 바로 이 ET, 이 외계 생명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책 코스모스 말고 SF 공상소설도 쓴 적이 있거든요. 이 컨택트라는 책인데 책 제목대로 지구인이 외계 생명체와 통신상으로 접촉하고 그 외계인이 보내준 설계도에 맞춰 우주 탐사선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시간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게다가 이건 총 2권짜리거든요. 심지어 2권쯤에는 외계인과 만나는 장면까지 본인이 직접 상상해서 글로 쓴 부분도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코스모스 속에도 이 컨택트라는 소설만큼은 아니지만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처럼 고등한 지적 생명체가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점, 그리고 그들과 소통할 확률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대목들이 제법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칼 세이건이 상상한 인류 미래 진행형 삶입니다. 한편 칼 세이건이 인류 미래를 약간은 비관한 부분도 있어요. 특히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앞서도 살짝 정리할 때 얘기한 내용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배울 때 온실 효과라는 개념을 공부하잖아요. 이 금성을 탐구하다가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책 코스모스 저자 칼 세이건인데, 이 칼 세이건은 우리 지구도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이 비가역적으로 악화되어 버리면 언젠간 금성처럼 불지옥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 책에서 경고합니다. 칼 세이건은 현재 지구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안정한 평형 상태라고 말해요. 어떤 하나의 별이 지속적으로 존속하려면 여러가지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요소 등이 서로 안정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구는 아직 표면적으로는 평형인 듯 보이긴 하지만 이 평형 상태가 언제 어떻게 깨질지를 모르는 불안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악을 생각해보자면 우리의 환경오염이 임계점에 달해 지구 평형 상태를 깨트려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구에서 살지 못하고 어쩌면 다른 별을 찾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저자 칼 세이건이 책 코스모스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마지막 3번째 퍼즐 조각,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관한 최종 대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총 13부작의 다큐 700페이지가 넘는 책 한 권을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책 코스모스의 요약 정리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습 문제 하나를 내고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짧은 글쓰기 문제, 또는 말하기 연습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드린 요약 정리 내용을 반영해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 강의를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보다 이걸 글로든 말로든 스스로 한번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